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4월 모의고사 본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오늘이 지금 5월 18일 되기 몇 분 전이야? 몇 시인가요? 지금. 네, 3분 전이네요. 네,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2학년도 4월 전국 연합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문화유산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번에 소개할 문화유산은 땡땡의 수도인 경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주가 수도였던 나라 신라밖에 없네요. 신라. 자, 그 중에서도 이 석굴암인데요. 석굴암은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 사원으로 내부에는 본종부를 중심으로 보살상 등 다양한 불교 조각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신라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특히나 이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와 관련된 거 국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삼국을 통일했다. 신라. 글쎄요. 근데 이제 뭐 통일신라, 뭐 신라 이렇게 뭐 구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석굴암과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예요. 글쎄요. 어떤 맥락인 줄 알겠는데 좀 살짝 좀 태클을 좀 걸고 싶다. 자, 대종이 건국하였다. 이 발해죠. 발해.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 영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여죠, 부여. 부영고 제천 행사예요. 고구려는 동맹, 옥전은 없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는 무천,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마한 지난 변화는 뭐 계절제 수린날이 각각의 어떤 제천 행사라고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성균관이라는 게 생기긴 하는데요. 보통 일단 성균관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이제 대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이건 고구려죠. 고구려. 자, 성균관은 고려 말 그리고 이제 조선 이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졸진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는 이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표를 공부한다는 신문 광고네요.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자, 이 운동 공모에 당선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과 조선의 살을 만든 것을 먹고 입고 쓰자. 이건 물산 장려 운동이네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은 1920년대죠. 1920년대에 일제가 무슨 통치를 가했던데 문화 통치를 가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문화 통치 시기는요, 여러분들 일제가 무단 통치 한계를 느꼈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3.1 운동을 통해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폭력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한국인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한국인들을 좀 이전보다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게 문화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결사 이런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이자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한국인들이 시위를 벌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 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운동을 우리는 모두 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가 한국과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그 관세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본의 뭐 싸지싼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마구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제 물품을 팔던 사람들은 일본의 값싸고 질 좋은 물품들이 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겠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자, 회사령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일단 그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사령이거든. 근데 일제가 이제 1920년대 되면서 일본인들이 회사를 만들 때 좀 손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를 해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전에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이 물산장려운동은 뭐 관세 철폐 움직임과 회사령의 폐지로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산장려운동은 거기다가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진행된 운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전주화약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네요. 동학농민운동. 자, 순종의 장래일을 기하여 일어났다.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 고종의 장래일을 이용한 것은 3.1운동. 자,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된 것은 너무 많은데 무엇을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물산장 정신 차려.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 그래, 이건 말 잘했다. 글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라 내신으로 시험을 문제를 낸다면 이 국채보상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은 좀 헷갈리게 낼 것 같아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국가 채무를 갚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1907년에 이제 진행된 운동인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돼요. 대구, 뭐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주도가 된 운동인데 여기 평양이잖아.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물산장려 운동을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바꿔서 시험을 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렸어요. 낚여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된 것은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이 신돈을 이용해가지고 권문세족이 빼앗아갔던 토지와 어떤 일반 백성들, 그 노비로 삼고던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자 조정은 강화도 천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강화도 천도 누구 때입니까? 최우 때예요. 최우. 그럼 최우 같은 경우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 사람이니까 무신정변 이후겠네요. 답 라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 이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의 대외관계. 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 대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거란, 두 번째는 여진, 그리고 여진이 이름을 바꿔서 금, 무신정변. 연도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요. 이 무신정변 1170년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거든요. 우린 이때부터를 원나라 간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북쪽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대응, 고려의 대응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거란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총 3차례 쳐들어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뭐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물들 그리고 주요 키워드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가 이제
소손영과의 담합을 통해서 이제 맞게 되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되죠.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영의 담합을 통해서 이 강동 육주를 차지하게 되더라. 자, 2차 침입 같은 경우는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험에 제가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 놓으시고 3차는 좀 기억해 두세요. 강감찬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귀주 대첩 좀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자, 거란의 모든 침입을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왔던 민족이 여진족이에요. 자, 여진족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어떤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이라든지 양 그리고 뭐 모피 이런 거를 고려에 바치고 그 반대 국부로 뭐 어떤 농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곡식 이런 거를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좀 나중에 성장하게 돼요. 이 완颜부라고 하는 부족이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의 국경을 자꾸 침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 정부에서는 이 여진족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여진족 애들이 너무 이제 전투력이 높았어. 이 기병 중심의 이 여진의 군대를 상대하기가 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어떤 부대를 만들려고 하느냐,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지시하게 합니다. 자, 이 별무반은 기병 중심의 신기군, 보병 중심의 신보군, 그리고 승병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이제 구성된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별무반을 통해서 이 여진의 이제 군대를 이제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여진의 근거지에다가 무엇을 쌓게 되느냐?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동북 구성을 쌓게 돼. 자, 이 동북 구성을 쌓는데 여진족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돌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떼를 씁니다. 이 고려 정부도 이 동북 구성이가 이게 좀 지키기도 좀 어렵고 얘네들이 자꾸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게 되죠. 우리 사람들 참 착해요. 자, 근데 여진 중에서도 이제 금나라, 여진의 어떤 추장이었던 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금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4대 요구를 하게 됩니다. 4대 요구. 다른 말로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군,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누가 임금이고 누가 신할까요? 금나라가 임금, 그리고 고려가 신하. 아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의 나라라고 모셨던 애들이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고려 정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 요구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 당시 고려의 집권자는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이 금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요. 그 당시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냈던 그 왕조야.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었습니다. 고려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이자겸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자겸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자겸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키잖아. 근데 나중에 이 고려의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사이를 벌려놔요. 그래서 이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쫓아내고 제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자겸도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되죠. 어쨌든 이자겸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좀 잘 나갔던 문벌 귀족은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또한 여러분들 이 금나라와 이 4대 관계 요구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 김부식은 실제로 이 송나라가 그 금나라에 의해서 밀리는 걸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야. 아니, 송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직접 봤는데 어떻게 금나라한테 싸우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김부식 또한 이 금나라와의 4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반발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묘청이에요. 묘청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고려 정부는 좀 이제 진압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김부식을 통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자, 몽골이 쳐들어왔었을 때 고려의 집권자는 최우입니다. 최우, 최충원의 아들이죠. 자, 이 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디로 천도한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천도. 자, 그러면 고려의 이제 그 최우 정권은 이제 강화도로 도망을 갔어. 고려 정부가 지금 강화도로 도망을 간 거야. 그럼 육지에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알아도 생존해야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귀주 전투, 귀주성 전투, 그리고 뭐 처인성 전투, 뭐 충주성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은 알아주지 마세요. 뭐 귀주성은 박서 장군, 뭐 김윤우는 뭐 처인성. 그리고 충주성은 총 2차례 이제 있는데 이제 김윤우가 또 한 번은 이 충주성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 이제 수도를 옮긴 이 최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힘으로 고려의 침입을 막아보자.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되죠. 약 한 40여 년간을 몽골에 저항을 합니다. 이 무신 정권이. 근데 결국에는 쯔시 정권이 이제 몰락하고 이 다음에 들어서 이제 무신들도 이제 몰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맺게 돼요. 강화.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제 어떻게 보면 항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저항했던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바로 삼별초야. 삼별초는 이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해서 처음에는 강화도, 근데 여기 함락되자 진도, 여기도 함락되자 제주도로 거처를 옮기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세력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으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있어. 우리 이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있다.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라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원수부라고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고 원수부라는 게 나왔네요. 고종황제네요. 광무개혁입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7년에 수립되었던 대한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국 국제는 국가 법제 제도할 때 제자예요. 법 제도할 때 제자예요. 헌법하고 국제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법을 제정하는 지금 기관이 입법부가 우리 국회잖아요. 국회는 국민들의 손으로 이제 뽑죠, 우리가.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잖아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대신 국민들에게 어떤 그 권리를 위임받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국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 즉 황제가 만든 법이다. 그래서 국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이외에도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양전지계 사업이에요. 양전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을 이야기하고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한 다음에 이 땅의 주인, 소유권을 좀 명확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해서 지계라고 하는 그 증서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양전지계 사업.
자, 그리고 원수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대한제국 황제가 한 나라의 원수로서 모든 군권, 군대를 총괄한다. 그런 총괄한 부서가 바로 원수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 신라죠. 신라의 귀족회의, 만장일치제,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삼정이정청. 여러분 삼정이정청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기구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는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하는 이 세 개, 그 세 개의 제도가 문란해서 삼정이 문란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예요. 그래서 이 임술 농민 봉기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부서가 삼정이정청이다. 국가총동원법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일제가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한 뭐라는 거야? 그 민족 말살 통치죠. 사람들 그 전쟁이 좀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 어떤 뭐 중일 전쟁 이런 장기화 되니까 그 일본인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식민지의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죠. 자, 연통제와 교통국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밑줄 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곡물로 정한 것이 비록 토산물, 박납, 경기에서 이 법을 우선 시행하였다. 곡물을 쌀, 배 등으로 징수하였다. 박납하는 무리가 꾀를 부릴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대동법이 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대동법과 관련된 것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과거 뭐 삼국시대 때부터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조세, 공납, 역 세 가지입니다. 조세는 토지세고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의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재산세의 개념인 거죠.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세도 안 내죠. 예.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특산물을 바치는 그런 세금은 없어요. 자,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조세와 역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세금 제도가 있지만 공납은 비슷한 세금 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 공납과 관련된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게 되는 건데요. 이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무등산 수박 여러분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엄청 비싸다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그 특산물을 이제 중앙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주는 꽃감, 광주는 뭐 수박, 뭐 포항은 과메기, 뭐 그다음에 나주는 배, 뭐 이렇게 바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지방은 어떤 그 내륙 지방인데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거 뭐 전복, 뭐 갈치, 뭐 고등어 이런 걸 바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륙 지방 사람이 어떻게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해안 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합니까?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걸 구하느라고 시간을 다 뺏기는 거야.
농사도 못 짓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그 시대는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거를 대신해주는 대신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들을 방납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납업자. 왜 방납업자라고 하나요? 방자가 막을 방자야. 우리 방패할 때의 방자야. 즉, 백성들이 고을의 수령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공납을 바쳐야 되잖아. 근데 중앙에서 막는 거야. 그래서 방납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그 A라고 하는 고을의 백성이었던 이 조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륙 지방인 사람인데 전복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소위 안 내면요, 곤장 맞고 내야 돼요. 낼 때까지 혼나요. 언젠가는 내야 돼. 근데 이 조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방금 저 뭐라 전복이라 그러네요. 이 전복을 구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기 근처에 강동원이라고 하는 이 방납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전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재현이 이제 강동원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전복 많이 갖고 계신데 저한테 몇 개만 파시면 안 되겠어요? 몇 개만 파세요. 그래서 이 방납업자 강동원도 좋수다. 그래서 몇 개를 저한테 팔게 되는 겁니다. 개당 한 5만 원 꼴로 팔게 되는 거야. 저도 뭐 이거 저거 뭐 시간 뺏기는 거 계산하면 개당 5만 원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재현이라고 하는 백성은 강동원이라고 하는 방납업자의 전복을 개당 5만 원에 사와서 이거를 고을 수령에게 바치게 될 겁니다. 서로 윈윈이죠. 방납업자도 어차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전복 조금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팔고, 그리고 조재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시간 많이 뺏길 거 그 시간에 그냥 돈 주고 사와가서 그 시간 동안에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 좋아요. 다 서로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는 강동원이라고 하는 방납업자가 욕심이 생겨요. 이거 돈을 좀 더 붙여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랑 이제 짜고 치냐면 그 고을의 수령과 짜고 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복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방납업자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어쩌라고요? 저랑 장사 한번 합시다. 저랑 일 한번 해봅시다. 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제가 돈을 좀 드릴게요. 무슨 돈이요? 그리고 왜 제가 돈을 받아야 되죠? 앞으로 이 고을에 저희가 특산물 전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전복을 받지 마시고요. 받으시되 제 거 전복만 좀 받게 해주세요. 즉 강동원의 전복만 취급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령은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제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띄어드리겠습니다. 콜? 그렇게 해서 서로 짜고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불쌍한 백성 조재현, 또 특산물을 바칠 때가 되니까 또 방납업자 강동원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작년에 5만 원에 그 전복 파셨잖아요. 뭐 물가 상승도 있고 올해는 6만 원에 저한테 파시죠? 아니야. 개당 20만 원. 2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드려요? 작년에 5만 원인데 뭐 4배나 올라. 만 원 올려드리겠다고요. 필요 없으면 가시오. 그래서 조재현이 에이 더러워. 치사해. 차라리 내가 직접 구하고 말지. 그래서 이 뭐 내륙 지방의 조재현이지만 어떻게 전복을 구해서 수령에게 바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수령은 누구의 전복만 받는다 그랬어? 방납업자 강동원의 전복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이거 썩었는데? 이거 못 받아. 이건 임금님한테 못 줘. 이거는 내가 오히려 곤장 맞아. 아니에요. 멀쩡해요. 싱싱해요. 됐어. 다시 구해와.
그래서 조재현이 계속 구해올 때마다 수령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야? 강동원한테 전복을 사오라 그 말이야. 즉 이 백성인 조재현은 울며 겨자 먹기로 20만 원을 주고 전복을 사와서 수령에 바치는 거야. 우린 이것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만 힘들어져요? 백성만 힘들어지지. 자, 이 박람회 폐단이 너무 심하니까 국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가 문제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는 특산물 대신 시중에 많은 쌀이 없으면 동전, 그리고 배, 옷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내라. 기준이 많잖아. 선생님 동전 많았나요? 저도 후기 가면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 동전이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산물 대신 쌀, 동전, 옷값만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굳이 뭐 특산물 안 구해도 이제 쌀, 동전, 옷값만 내면 되니까 훨씬 더 나아졌죠. 일부러 비싼 값 주고 전복 안 사도 되잖아.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전에 중앙에 계신 임금님은 무등산에서 수박도 받을 수 있고 꽃감도 받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받았잖아, 특산물을. 근데 이제는 뭐밖에 못 받아? 쌀, 동전, 배, 옷감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수박 먹고 싶으면 어떡해? 꽃감 먹고 싶으면, 갈치 먹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지방에서 걷어진 쌀, 동전, 배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수박하고 곶감하고 사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공인이 여러분들 뭐 10,000원짜리 들고 시장 뜰까요? 시장에 갈까요? 아니죠. 진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은 공인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당연히 화폐, 시장 경제가 확실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상품화폐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지게가 발급되었다. 아까 대한제국에서 실시되었던 양전 지게 사업을 얘기했고요. 당백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에 달하는 당백전을 만들었다. 전식과 고려의 월급 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일 증식 계획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실시한 제도다. 자, 잠깐만 끊었다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